주말에요. 광주의 한 주택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정말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광주의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한 남성이 도망치듯이 달려가고 곧이어 다른 남성이 뒤를 쫓아옵니다. 네, 이내 둘은 몸싸움을 벌이는가 싶더니 이 따라온 남성이 빨간색 동그라미 속에 따라온 남성이 갑자기 손에 있던 흉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아이고. 네, 손을 크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무자비한 범행을 이어갑니다. 네,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요. 주변에 인적이 드문 것도 아닌데 극악무도한 흉기 난동은 계속되고 이 남성은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납니다. 아이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이 상황을 목격한 시민이 차를 세워두고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고 현장 조치를 하는데요. 자, 이 남성은 이미 도주를 한 상태죠. 그러네요. 일단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서 또 구급차까지 출동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당시에요. 오윤성 교수님, 저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장에서 도주했잖아요. 저 피해자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일단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사망을 하고 아유, 말았습니다. 세상에요. 이게 이제 지난 13일 날 밤 9시 55분에 광주 오치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가해자는 47살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39살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따져보니까 지난 4일에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술을 마시다가 폭행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 가해자는 합의를 해달라라고 얘기했고, 저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랑이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살해해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폭행 사건을 한번 합의를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범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폭행 사건, 자기가 애초에 잘못을 저지른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요구해달라고 만난 자리였다면 애초부터 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었을까요? 흉기는 대체 어디 났을까 궁금합니다. 네, 합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살해를 하기 위해서 했기보다는 일단은 둘 다 술을 마시면서 합의를 요구했는데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기 싫다라고 했고, 그 와중에 맥주를 가지러 이제 가해자가 가면서 흉기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피해자는 피했는데 저 장소가 그 주점에서 150m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아주 대로인데 아마 따라와서 흉기로 휘둘러서 지금 살해를 하게 된 그런 상황 같습니다. 뭔가 이 피해자분도 당시에 이상한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챘나 봐요. 이 가해자가 주점 안에서 맥주를 가지러 간 사이,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가지러 간 사이에 주점 밖으로 긴급히 몸을 피시는데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CCTV 보신 것처럼 따라와서 무차별 흉기 공격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둘이 자주 싸워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처음에 1차로 식당 안에서 맥주병으로 때려버리고 다시 또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니까 주방에 있던 칼 들고 쫓아가서.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합의를 애초에 원했던 이 사람, 그러면 무릎 꿇고 반성하고 애원해도 모자란데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합의가 꼭 필요했던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단순 폭행 같고요. 단순 폭행의 경우는 합의가 된다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고 공소가 없음이 됩니다. 또 이 남성은 지금 전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 방해죄라든지 폭행 치상죄라든지 13범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입건이 돼서 또 합의가 안 돼서 기소까지 된다면 가중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합의를 꼭 하려고 했고, 근데 합의가 거절당하냐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다고 합의해달라고 만난 자리에서 살인까지 저질러요? 그런데 앞서 경찰 얘기 들어보면요. 장희영 교수님,
둘이 원래 자주 싸웠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둘이 원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4년간 한 동네에 살면서 함께 알고 지내던 사이였었고 어허. 심지어는 이 주점에서 종종 술도 함께 마시던 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네. 아마 이 가해자 평소에도 아까 뭐 전과도 나왔습니다. 폭행이 약간 습관처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다가 지난 4일 날 이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건데 그날도 그냥 말다툼을 하다가 단순 폭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시 이 가해자는 지금 예희 씨였었고요. 뭐 맥주병으로 그랬는지 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말다툼 끝에 폭행 사건이 벌어졌고 그 일로 이제 이 사람이 경찰에 입건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 네. 이제 합의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흉악한 살인까지 이어진 아이고. 것인데 그때 사실 이 피해 남성이 크게 상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안 해주니까 아마 이 사람의 분노가 더 커지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알고 지내던 사람한테 폭행을 당했으면 웬만해서는 무릎 꿇고 빌지 않는 이상 누가 합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애원하고 했어야죠. 그런데 이걸 합의를 안 해준다고 그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앞서 김기혁 아나운서, 이 사람이 CCTV를 보면 저런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에서 도주했잖아요. 어떻게 네, 잡았습니까, 그러면? 예,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고 이 남성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그 해당 장소가 광주였습니다. 네. 광주에서 약 100km 가까이 떨어진 전남 해남으로 도주를 합니다. 멀리도 갔네요, 진짜. 예, 네. 여기에는 그러니까 부친의 그 남성의 부친의 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그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추적에 나서서 해남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남성을 검거하려 했는데 네. 이 남성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격하게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도 굉장한 대치 상황을 벌이다가 네. 결국에는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네. 이 남성을 제압하고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네. 흉기까지 있었으니까 경찰이 제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테이저건을 쏴서 검거를 했는데 최명기 원장님, 저런 흉악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친의 묘가 있는 해남까지 갔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를 해야 될 때는 자신의 고향이라든가 익숙한 쪽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가능성은 부친의 묘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도주를 한 겁니다. 해남으로. 그나마 익숙한 곳일까요? 네.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인기척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만약에 경찰이 쫓아온다고 생각이 되면 또 산으로 도주를 합니다. 네. 그러나 그게 본인이 익숙한 산이기 때문에 거기 네. 부친 묘소가 있어서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 자신은 끝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때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잘못해온 것에도 죄책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만약에 죄책감과 극단적인 생각이 있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네. 이 사람은 아마 알코올로 인해서 본인의 충동성이 조절 안 되는데 우울증이 같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게 되면은 똑같은 술을 마시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도 진정한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해결할 상태로 이 상대방을 만났는데 문제는 술을 마시게 되면서 처음에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자신의 행동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친 곳이 부친 묘소가 있는 고향이다. 그런데 그걸 하늘에 있는 그 부친이 용서할까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자수를 했어야죠. 자수라고 모든 죄를 잘 달게 받겠다고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지훈 변호사님,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사람한테? 네, 지금 살인죄죠. 살인죄인데 조금 달리 봐야 됩니다.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보복살인이 될 수가 있고요. 보복살인은 형이 높습니다.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우발적이라 하지만 그 흉기 같은 거 갖고 가는 거는 계획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하게 처벌될 네. 것이고 긴급 체포됐고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